네. 우리 몸 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어, 우리가 숨을 쉬게 되면은 코를 지나서 기관지, 폐에서 폐포라는 곳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 가스 교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폐포는요, 한쪽에 1억 5천 개 해서 양쪽 3억 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폐포에는요, 폐포 근처에는 이렇게 모세혈관이 흐르고 있어요. 산소가 폐포벽을 뚫고 혈액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혈액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폐포에 가스 교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숨을 쉴 때 우리는 횡격막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수축 이완을 통해서 폐의 산소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횡격막은 다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당연히 횡격막이 노화되면서 탄력도 떨어지고 숨쉬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숨을 폐로 쉬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게 되면은 어깨로 숨 쉬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근육량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번 숨을 쉬는 양이 보통 우리가 500ml인데요. 건강한 사람은 1분에 평균 12번에서 20번 정도 숨을 쉬고 있고요. 이게 1분 동안 마시는 양을 따지게 되면은 페트병 1리터짜리가 한 7개 정도 되거든. 많은 양이기 때문에 한 우리가 500리터에서 12번 정도 했을 때 분당 한 6,000ml가 우리가 숨을 쉬고 있습니다. 한 번 숨을 쉴 때만큼 많은 양을 숨을 쉬기 때문에 공기 양이 정말 깨끗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 폐포에서 가스 교환을 잘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방해하는 물질들이 좀 많아요. 큰 먼지가 있을 수도 있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들이 존재하는데 1차 방어막 역할을 해주는 곳이 바로 코털입니다. 코털에는 점액이 있어요. 점액에서 이렇게 먼지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섬모 운동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코딱지이거든요. 그리고 큰 먼지들은 1차에서 다 걸러내지 못했던 것들은 기관지에도 또한 점액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먼지들이 섬모 운동을 통해서 기도 쪽으로 옮기는 게 바로 가래입니다. 코딱지하고 가래들은요, 우리가 정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정화 작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나오게 되면 우리 몸속에 염증이 있는 것보다는 코딱지와 가래 등을 통해서 청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그게 점막이거든요. 우리는 코와 기관지에는 촉촉하게 점막이 있어야지, 점액이 있어야지 코딱지도 가래가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비타민 A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먼지, 1차와 2차가 걸러내지 못했던 곳에는요, 바로 3차, 폐포에서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폐포는 코와 기관지와 다르게 섬모가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면역 활동을 할 수 있는 면역 세포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폐포에는 이렇게 모세혈관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모세혈관 안에는 면역 세포 백혈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먼지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백혈구가 먼지를 먹어서 소화를 시키게 됩니다. 면역이 떨어지신 분들도 당연히 이렇게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폐가 빨리 망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폐포가 3억 개인 이유도 잘 망가지기 때문에 많은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역이 좋으면은 질환이 오지 않을 텐데 공격 능력이라는 것은 민세먼지나 초미세먼지, 아주 작은 미세먼지들이 너무 많은 항원들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질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의 크기는요, 우리가 머리카락 단면을 따졌을 때 우리가 50에서 70 마이크로미터인데요. 미세먼지는 그것보다 작은 10 마이크로미터고요. 초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입니다. 극초 같은 경우는 극초 미세먼지는요 0.3 마이크로미터 이하인데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을 정도의 아주 작은 미세먼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걸러줄 수 있는 내 폐를 지켜줄 수 있는 공기청정기가 정말 중요한데요. 그런데 독성을 띤 라돈이나 성면은 이런 것들은
면역세포들이 막지를 못해요.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거는 공기청정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폐는 70% 손상이 되어도 이상이 없습니다. 나타나지 않는데 80% 손상이 되게 되면 우리가 숨참을 느낍니다. 그게 80%가 손상이 되게 되면은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반복되는 염증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만일에 폐포에 염증이 생기면 폐포가 죽을 수도 있고 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폐포가 우리가 뚫릴 수도 있고 늘어날 수가 있는데요. 뚫리는 것을 기흉이라고 얘기를 하고 늘어나는 걸 기종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들은 영양 부족에서 오기 때문에 면역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면역에 좋은 영양소를 넣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염증이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여러 가지 원인에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폐는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바로 폐렴이 올 수 있습니다. 솔루션으로는요, 우리가 코와 기관지에서 점액이 잘 흐를 수 있는 비타민 A와 그리고 면역을 높여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면역에 도움되는 XX 그리고 오메가3 단백질을 함께 드셔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항원을 우리가 차단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를 함께 사용해 주시고요. 우리 폐는 습도에 약하기도 하고요. 건조한 환경에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건조한 겨울이잖아. 집 안을 이렇게 건조하지 않게 가습을 좀 해주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폐는 하늘에 있는 것은 우리가 코가 먹고요. 입에 있는 것은 우리가 땅에서 나는 걸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는 분들은 잠을 잘 때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은 면역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걸러주는 필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이런 곳에서는 올바른 정보가 있는 곳입니다. 내 건강은 내가 지키는 이곳에서 학습하고 배우고 모든 분들에게 좋은 건강을 전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 네, 내 몸을 내가 지킬 수 있는 이 시간 참 귀하다, 그쵸? 정말 요즘에 애들 폐렴, 폐 질환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강의를 또 들어보니까 이렇게 우리 몸에서 코딱지가 이렇게 또 좋은 거였네. 그쵸? 가래. 그래도 우리 몸을 잘 청소하고 있는 거였고, 우리 폐포를 지키기 위해서 또 이런 좋은 영양소와 함께 항원을 줄여주는 청정기가 참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폐가 재생되는 시간이 새벽이잖아요. 새벽 3시에서 5시 우리 폐가 또 정화되는 시간에는 꼭 우리 아이들에게 청정기를 틀어주셔야지만 폐포가 또 생생하게 재생이 잘 되겠죠. 자, 지금은 제가 또 이제 요 네. 녹화 중지.